사진작가, 행위예술가 김미루 씨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날아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아,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모르는. 아,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네. 아, 그래? 그럼 비행기 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네, 자,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임인지 모르고 돼지우리에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식 농장 네. 있잖아요, 대규모. 네네, 네. 그런데 미국 아이오와주하고 미조리주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 있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가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네.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2주 그런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그러니까요.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 우리에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 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네.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민우 씨 맞아요? 네. 김민우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뭐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네.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네.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 도시의 무의식 도전을 세계. 멋진 단어다.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하고 네. 그런 버려진 것들은 도시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왜 누드입니까? 누구나 이제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은 있는 거고 이제 그 나체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보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사진 속의 공간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실도 있고 해서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진작가, 행위예술가고 2007년 뉴욕타임즈가 전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 여러 군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갤러리에서 전시하셨고 현대갤러리에서는 전권 전시도 하셨고 많이 하셨네. 이미 유명하시구나, 이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 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 뭐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한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뭐,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생김새에 되게 꽂혀서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낙타가 진화된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식동물을 이제 피해서 뭐 다 싸우거나 숨어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일 살기 힘든 곳을 가면서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아, 본인한테는 그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네. 특이한 관점이네요. 사막이 아니라 낙타에 꽂혔구나, 처음에는. 네. 동물에 주로 꽂히시는구나. 네. 동물에 꽂히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동물이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이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술의 기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하니까 그 미술하고 통한다. 뭔가 중간중간에 김민우 씨가 돌아오긴 하네요. 옆집 사람에서. 그래서 낙타를 딱 선정했어요. 좋아. 낙타. 그랬더니 낙타들은 사막에 있으니까 그래 따라서 사막에 선정된 거군요. 낙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에 선정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돼지 농장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동물을 먹는 그런 소비자는 완전히 이게 그 떨어져 있죠.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돼지가 예전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처럼 변해버렸고 둘 사이의 유대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막의 낙타는 여전히 그렇게 1대1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네.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가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이제 여행하면서 그 환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고 와요. 이걸 하면 기뻐요? 살면서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다음은 어디예요? 낙타하고 사막 말고? 정글이요.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마존에 이제 가봤는데 지난해 가봤었거든요. 가서 어릴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공포심, 자기 본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공포. 요번 프로젝트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서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에 네,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번데기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네.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미루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미루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고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가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울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 이런 작업을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번에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예,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네,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 온 작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식 농장 네. 있잖아요, 대규모. 네. 그런데 미국 그 아이오와주하고 미주리주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있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갔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네.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2주 그런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그러니까요.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우리에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 저밖에 모르. 아, 주제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네. 아, 그래?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네, 자,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이면지 모르고 돼지우리에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작가, 행위예술가 김미루 씨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나라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그 전화로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 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